힘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단돈 1,000원으로 잠시나마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름 아닌 복권이다. 복권은 많은 서민들에게 소소한 꿈을 가져다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그런지 고실업,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복권인 로또 복권만 보더라도 그렇다. 복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로또 명당이다. 우리는 대로변에서 종종 로또 명당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역대 몇 명의 1등을 배출했는지를 광고하는 판매점을 마주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정말 로또 명당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언뜻 로또 관련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명당 판매점의 상황을 보면 진짜로 명당은 따로 존재하는 듯 보인다. 이들 판매점은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많은 1등 당첨자를 배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다른 판매점에 비해 단연 많은 판매량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 판매점은 초기에 아주 우연히 1등 당첨자를 배출하였을 것이다. 그 뒤 해당 판매점은 1등 당첨자가 배출된 판매점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에 활용했을 것이다. 이를 본 로또 구매자들이 해당 판매점에 대거 몰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1등 당첨자를 수월하게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로또 명당 판매점의 판매 수량을 보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또 명당의 경우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매월 16억 원의 높은 로또 판매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1등이 나오는 명당 몇 곳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복권집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됐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1등 당첨자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실제로 로또 명당 판매점으로 알려진 곳들을 찾아가 보면 많은 구매자들이 로또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실제 로또 명당이 형성된 주요인이 이와 같이 남다른 판매 수량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또 관련 여러 인터넷 카페 게시물들은 나름의 분석 내용을 제시하며 이곳들이 무언가 영험한 기운이 있는 명당임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흔히 로또 명당이라고 부르는 판매처에서 유달리 많은 1등 당첨자 수를 배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또 숫자 모두를 맞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산술적으로 814만 분의 1이다.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할 때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정확히 6분의 1이다. 그러나 실제 주사위를 100번 던졌다고 해서 모든 숫자가 정확히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진 않는다. 시행 횟수를 1000번으로 늘려도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이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정확히 6분의 1의 확률로 각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위의 로또 판매점 사례 역시 이와 동일하다. 특정 판매점에서 로또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서 1등 당첨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횟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론적으로 도출된 확률과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복권 당첨 번호는 무작위로 추출되고 1등 당첨 번호의 상당수는 자동으로 생성한 것들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만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부 판매점을 명당이라 부르며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오늘도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 굳이 먼 곳에 있는 명당을 찾아간다. 우리가 이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사실들에 대해 굳이 남다른 근거와 원인을 찾아가면서까지 개연성을 만들고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행동들을 설명하는 데는 인지 부조화의 원리가 적합할 것이다. 인지 부조화의 원리란 미네소타 대학교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1957년 발표한 이론으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인지 부조화 현상에 처음 주목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보게 된 신문 기사 때문이다. 당시 신문 기사는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대홍수가 곧 들이닥칠 텐데 이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라야 한다며 전 재산을 헌납하라고 속인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홍수가 난다는 운명의 날, 비는커녕 오히려 날씨가 말과 사기가 들통났다. 그런데 정작 황당한 것은 신도들의 반응이었다. 사기를 당한 신도들은 교주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혼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 교주가 신도들의 믿음 덕분에 대홍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자 신도들은 교주의 말을 믿고 기뻐했다.
페스팅거 교수는 왜 이러한 황당한 현상이 생기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감행한다.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를 제시한 뒤 이를 풀게 한다.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으로 어떠한 부가 가치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한 그룹에게는 사례비로 $1를 지급하였고 또 다른 그룹에는 $20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두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참가한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많은 사례비를 지급받은 그룹의 설문조사 결과가 더욱 흡족하게 나올 줄 알았지만 정작 더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 그룹은 단돈 $1만 지급받은 참가자들이었다. 페스팅거 교수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실험 참가 후 $20를 지급받은 지원자들은 자신이 허비한 시간에 대해 이미 금전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 즉, 자신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멍청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1의 사례비만 지급받은 지원자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실험에 허비했고 금전적인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실험 내용마저 의미 없다고 평가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실험 내용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재미있는 실험이었다든가 어떠한 학문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실험이지 않았겠느냐는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야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사이비 교주에 대한 신도들의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교주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헌납한 신도들이 대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주를 책망하면 그 순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그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 현상은 사전에 커다란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일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때 종종 유발되기도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일에 도전할 때도 자주 목격된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 현상은 비단 복권뿐만 아니라 투기성이 높은 큰 투자를 감행할 때도 종종 목격된다. 하루에도 몇십 %씩 가격이 급등락하는 투기성 투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어렵다. 다양한 외적 요인들과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까지 더해져 요동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같은 투자 대상에 좀처럼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투기성 높은 투자 대상은 주로 개미 투자자들의 천국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개인은 여러 요인 중에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근거들은 확대 해석하고 믿고 싶지 않은 근거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 나름의 근거를 만들어간다. 우연히 투자가 성공할 경우 역시 그렇지 생각하고 반대로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번 투자가 실패했던 피치 못할 이유를 찾아낸다. 그래야 일확천금을 위해 다시 투기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인지 부조화일 것이다.